신입이라 그런지 잘 모르나 보네. 무슨 말 하는 거지? 일에 실수도 많은데 말은 더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세모 환자경험 컨설턴트 심정아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은 잘 들리는데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답답하게 들렸던 적 있으셨죠? 그 이유는 바로 말투의 차이인데요. 요즘 원장님들께서 신입 직원 교육 요청을 많이 주셔서 이번 시간에는 신입 직원의 전달력을 높이는 말투 교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마인드셋, 자신 있게 정확하게입니다. 아무래도 신입 직원들은 입사를 해서 병원의 환경도 익숙하지가 않고 또 새로운 일을 매일 배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실수할까 봐 또 민폐가 되지 않을까와 같은 위축되고 주눅든 마음이 참 많습니다. 해냈어! 와 같은 기분 좋은 성공 경험보다는 이것도 몰라, 아직도 멀었어, 다른 직원보다 나는 아직도 안 되네 와 같은 불편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목소리가 더 작아지고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발음도 웅얼거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달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 것 같은데 알아듣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충 들으면서 이따가 주의사항 메모지 보면서 이해하지 뭐와 같이 흘려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직원 입장에서는 왜 내 말에 집중해서 듣지 않지? 신입 직원이라서 신뢰가 없는 건가? 와 같은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아직은 미숙해서 말하기가 잘 안 된다면 우선은 말을 많이 해보는 연습, 즉 양을 늘려보는 게 정말 필요하겠고요. 그에 앞서서는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와 같은 자신감 찬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많이 말을 안 해봐서 그런 거니까 계속 정확하게 말해보자. 말하기는 기세지. 일단 자신감으로 신입의 패기로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나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한번 시작해보는 거죠.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 정확한 발음. 웅얼거리거나 말끝 흐리지 않기. 대화를 할 때에는 친절한 음성으로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발음입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의 대화는 고객과도 직원과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죠. 바쁘다 보니까 흘려 말하게 되면 다시 묻게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면서 설명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요. 또 늘 하던 설명이니까 나도 모르게 대충 설명하다 보면 또 그 설명 못 들었어요 같은 컴플레인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또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설명하거나 혹은 동의서를 설명할 때에도 숫자나 시기, 효과, 방법 등과 같은 중요한 단어들은 더 신경 써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단어에 강세를 주어 말하는 것도 전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반영해서 말해볼까요? 소문 최소 1시간 30분까지는 꼭 물고 계셔야 지혈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땡땡땡 관리는 피부 진정과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관리입니다. 이번 검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양쪽으로 검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문 최소 1시간 30분까지는 물고 계셔야 지혈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땡땡땡 관리는 피부 진정과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 주는 관리입니다. 이번 검사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양쪽으로 검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말을 많이 하거나 장황하게 말을 길게 하는 것도 주의해 주세요. 그거는요. 챙겨주시면 되실 것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저도 매일 아침 하는 두 가지 루틴이 있는데요. 모음 연습과 혀 운동입니다. 가갸, 거겨, 고교, 고규, 극이, 나냐, 너뇨, 노뇨, 누뉴, 느니, 차량냐. 입술을 모으는 오 발음과 와와 같은 이중 모음을 특히나 더 신경 써서 말해봅니다. 그리고 혀 운동은 입 밖으로 길게 빼보거나 입 안에서 잘근잘근 씹어보며 자극을 주면서 둔한 느낌을 부드럽게 해봅니다.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 소리를 밖으로 내뱉는 발성입니다. 소리가 입안에서만 머물면 잘 들리지 않는데요. 예전에 코로나 때 마스크를 끼고 대화하는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내뱉기보다는 안에서 머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대화라도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더 멀리 전달될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 여러 실험 결과로 거리감 있는 발성을 위한 연습 방법 중 하나로 실스팟 기법 그리고 하품을 하듯 턱 내리기 방법이 있는데요. 평소에 연습하실 때에도 자세를 곧게 하고 명치에 자극을 주어서 하와 같이 긴장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훨씬 더 발성에 도움이 됩니다. 뭔가를 많이 쏟아냈을 때 목소리가 트인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날 때마다 큰 목소리로 노래를 좀 많이 해보는 편입니다. 그게 좀 쑥스러우시다면 소소리를 한번 내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고 후두 마사지도 도움이 되는데요. 흉쇄 유돌근을 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쓸어내려주는 것도 너무 좋죠. 동안 유지 비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말이 잘 안 나가는데요.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혹은 컴플레인 고객을 마주해서 대화해야 될 때 무슨 말을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잘 모르는 것을 물어봤을 때 바로 당장 생각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억지로 생각해내느라 아무 말 없이 답답한 인상을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잠시만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고객 응대할 때 단골 멘트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고객이 컴플레인을 할 때 대화하는 방법이라면 호응어와 복창 경청 그리고 도움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네네. 불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괜찮으시면 제가 실장님께 바로 전달드려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병원 현장에서 전달력을 높이는 말투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신입 직원들의 고충을 많이 반영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살아온 나의 말투를 단박에 바꾸는 거는 참 힘들고 재미없는 일일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가 나와의 대화에서 답답한 사람, 말귀 통하지 않는 사람, 참 전달력이 약한 사람으로 오해한다면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니체의 인생 수업 글귀 중 하나로 지금 버틴 만큼 미래의 내가 편해진다. 귀찮거나 잘 안 되니까 포기하기보다는 꾸준함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멋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병원의 멋진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